아들아, 엄마랑도 약속해야지. 엄마는 내 첫 여자잖아. 결혼식 혼인서약 시간에 이 말이 나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혼식의 신부가 2명이었던 충격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신부보다 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시어머니, 신부 대기실을 점령한 시어머니, 그리고 신혼집 침대까지 지배하려 했던 시어머니의 이야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게 대체 실화야?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언니, 저 사람 누구야? 신부 어머니? 아니, 신랑 어머니래. 헐, 근데 왜 드레스 입고 있어? 결혼식 당일 아침. 유진 씨는 메이크업을 받으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년을 사귄 남자친구 준호 씨와의 결혼. 드디어 오늘이 그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식장 문이 열리고 하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신랑 어머니 보셨어요? 응, 봤는데. 뭔가 좀. 웨딩드레스 아니에요? 그거? 유진 씨의 친구들이 황급히 신부 대기실로 달려왔습니다. 유진아, 큰일 났어. 시어머니가 흰색 드레스 입고 오셨어. 뭐? 흰색? 설마 순백색은 아니겠지? 아니, 진짜 웨딩드레스 같은 거. 레이스에 트레인까지 달렸어. 사람들 다 수군거리고 있어. 유진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에이, 설마. 그냥 화려한 드레스겠지 뭐. 좋은 날인데 뭐. 하지만 곧 신부 대기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유진 씨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어머, 며느리. 나 왔다. 문을 열고 들어온 시어머니 박정희 씨. 그녀가 입고 있던 건 정말로 웨딩드레스였습니다. 아이보리색 실크 소재의 허리를 조이는 어라인 드레스. 등 뒤로는 1m가 넘는 트레인이 우아하게 늘어져 있었고 머리에는 진주 티아라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옷은 예쁘지? 나도 오늘 주인공이잖아.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특별 제작한 거야. 600만 원 했어. 근데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유진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자, 며느리는 저기 구석에 좀 서 있어. 여기 소파는 내가 앉을 거니까. 사진기사님, 어머니 먼저 찍어주세요. 각도는 이쪽이 좋고요. 조명은 더 밝게. 예? 어머니, 그런데 여기는 신부 대기실이. 그래서? 어머니가 주인공이잖아. 내가 진짜 주인공이지. 호. 박정희 씨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부 대기실의 중앙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마치 화보 촬영을 하듯 포즈를 취했습니다. 사진기사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유진 씨를 쳐다봤지만 유진 씨는 그저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있다가 찍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먼저. 안 돼. 어머니 화장 지금이 제일 예쁘거든. 30분 지나면 번질 수도 있어. 며느리는 젊으니까 언제 찍어도 예쁘잖아. 나는 조명 타이밍 놓치면 안 돼. 결국 신부 대기실에서의 1시간 동안 카메라 셔터의 80%는 박정희 씨를 향했습니다. 유진 씨는 한쪽 구석에 서서 자기 결혼식이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이거 정상 아닌 것 같은데. 친구가 속삭였지만 유진 씨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뭔가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화장이 망가질까봐 눈물을 참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오늘만 참으면 돼. 하지만 유진 씨는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식장으로 이동할 시간. 웨딩 플래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이제 입장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잠깐. 나도 같이 들어갈 거야. 나는 신부랑 같이 들어갈 거예요. 아들 양쪽에 나랑 며느리랑 같이. 예? 그건 우리 집안 방식대로 할 거야. 아들아. 준호야. 박정희 씨가 큰 소리로 아들을 불렀고 신랑 준호 씨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아들아, 엄마랑 며느리랑 같이 입장하자. 엄마가 너 왼팔 잡고 며느리가 오른팔 잡고. 엄마, 그건 좀. 왜? 엄마가 싫어? 엄마가 너 키운 거 부끄러워? 준호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유진 씨를 쳐다봤습니다.
유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원래대로 하는 게. 원래? 원래가 뭐가 중요해? 오늘은 우리 집안 큰 경사날이에요. 내 말대로 해. 결국 유진 씨와 박정희 씨는 준호 씨의 양팔을 하나씩 잡고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신부 쪽 하객들은 당황스러워했고 신랑 쪽 하객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게 뭐야? 신부가 2명인가? 아니 저 흰 드레스 입은 사람이 시어머니래. 미쳤네 진짜. 식장 안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진짜 신부인 것처럼. 식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고 드디어 혼인서약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신랑 신부께서 서로에게 서약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랑부터. 준호 씨가 유진 씨의 손을 잡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유진 씨, 저 박준호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겠다고 약속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당신 곁을 지키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진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왔구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으앙. 갑자기 일렬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온 식장이 떠나갈 듯한 통곡이었습니다. 으앙. 내 아들. 내 아들이. 하객들이 모두 뒤를 돌아봤습니다. 주례 선생님도 신랑 신부도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준호 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씨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크게 울었습니다. 흑흑. 엄마는 어떡하라고. 주례 선생님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그러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단상으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조용한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유진 씨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아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엄마 지금 서약 시간이에요. 나중에 얘기해요. 안 돼. 지금 해야 돼. 아들아 너 방금 며느리한테만 약속했잖아. 엄마한테는? 예? 준호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00명의 하객들도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엄마한테도 약속해야지. 아들아 엄마랑도 약속해. 평생 엄마 곁을 지키겠다고. 엄마를 사랑하겠다고. 엄마 그건. 왜? 못해? 엄마는 내 첫 여자잖아. 며느리보다 엄마가 먼저야. 아들아 엄마가 너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너 낳을 때 24시간 진통했어. 24시간.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줬고 중학교 때는 매일 학원 데려다주고 고등학교 때는 너 대학 보내려고 밤새 일했어. 박정희 씨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마이크도 없이 온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며느리한테만 약속해? 엄마한테는 아무 약속도 안 해? 그럼 엄마는 뭐야? 엄마는 이제 필요 없는 거야? 어머님. 주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결혼식이니만큼. 주례 선생님은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이건 우리 모자 간의 문제예요. 시어머니는 주례 선생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70대 원로 교수였던 주례 선생님은 황당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아 엄마 눈 좀 봐. 엄마한테 약속해. 결혼해도 엄마를 제일 사랑하겠다고. 며느리보다 엄마가 우선이라고. 준호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어머니와 신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유진 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집에서 얘기해요. 지금은. 안 돼. 지금 당장.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앞에서 약속해. 어머님 정말 이러지 마세요. 유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입 닥쳐. 내가 끼어들 일 아니야. 이건 우리 모자 간의 일이라고. 박정희 씨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유진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게 정상이야?
미친 거 아냐? 저 신부 불쌍하다. 나 같으면 지금 당장 튀겠다. 결국 준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알았어요. 엄마도 사랑해요. 평생 모실게요. 그래, 우리 아들. 역시 엄마 아들이야. 시어머니는 활짝 웃으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뺨에 립스틱 자국을 남기며 뽀뽀를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5번이나. 사랑해, 아들. 엄마가 제일 사랑해. 식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결혼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든 채로 자기 남편이 시어머니와 포옹하는 모습을. 이게 내 결혼식이 맞나? 유진 씨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갔습니다. 결혼식은 그렇게 엉망으로 끝났습니다. 피로 연장에서도 박정희 씨는 신랑 옆자리에 앉아 주빈 행세를 했고 하객들에게 우리 아들 잘 부탁드려요라며 명함을 돌렸습니다. 신부인 유진 씨는 친척들 사이에서 겉돌았습니다. 그래도 유진 씨는 생각했습니다. 신혼집에 가면 괜찮아질 거야. 거기는 우리만의 공간이니까. 하지만 그것도 착각이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신혼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라. 나야. 문 열어. 유진 씨가 황급히 문을 열자 박정희 씨가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은? 신혼집 세팅 도와주러 왔지. 너희 둘이 뭘 알아? 어머니가 다 해줄게. 아니, 저희가 천천히 할게요. 됐어. 어머니 경험이 몇 년인데. 자, 일단 침대부터 옮겨야겠어. 예? 침대요? 응, 위치가 완전 잘못됐어. 풍수지리상 침대 머리가 북쪽을 향해야 하는데 지금 동쪽이잖아. 이러면 부부 금슬이 안 좋아져.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준호야.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샤워 중이던 준호 씨가 물기도 안 닦고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왜? 침대 방향 바꿔야 해. 어서 이쪽으로 옮겨. 지금요? 엄마 우리 나중에. 나중은 무슨. 첫날 밤부터 방향이 틀리면 평생 틀어진다고. 어서. 결국 준호 씨는 어머니 말대로 침대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시트도 바꿔야겠어. 이 색깔은 너무 야해. 신혼부부가 무슨 빨간색을 써? 흰색이나 베이지가 좋지. 어머니 이건 제가 고른 건데. 그래서 문제지. 며느리는 아직 어려서 몰라. 어머니 말 들어. 박정희 씨는 들고 온 캐리어에서 새 침대 시트 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직접 갈아 끼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됐어. 어머니가 하는 게 빨라. 너는 저기 가서 옷장이나 정리해. 유진 씨는 자기 집에서 손님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니, 손님보다 못한 취급이었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아 끼운 시어머니는 이번엔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속옷은 누가 입으라고 산 거야? 시어머니가 들고 있는 건 유진 씨의 란제리였습니다. 유진 씨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 거예요. 알아. 그래서 문제지. 이런 야한 거 입으면 안 돼. 우리 아들이 너무 흥분하면 건강에 안 좋아. 예? 유진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 속옷을 검열하고 있는 건가? 이것도 다 버려. 내가 좋은 거 사다 줄게. 면 소재로 편한 거. 어머니 그건 제 사생활이에요. 사생활? 결혼하면 다 우리 가족이 되는 건데 무슨 사생활? 그리고 며느리 너 피임약 먹지? 네? 피임약 먹으면 안 돼. 우리 아들 씨 말려. 어머니 저희는 아직 아이 계획이. 계획은 무슨 계획? 결혼하면 바로 애 낳는 거야. 며느리는 젊으니까 금방 임신되겠네. 어머니가 임신 잘 되는 자세 가르쳐 줄까? 유진 씨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자기 성생활까지 간섭하려는 시어머니.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준호야. 박정희 씨가 다시 아들을 불렀습니다. 엄마 왜요? 너 며느리랑 관계할 때 조심해야 해. 너무 격렬하게 하면 안 돼. 며느리 몸 상해. 그리고 일주일에 2번만 해.
그 이상 하면 내 몸이 상한다고. 엄마. 준호 씨도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뭐? 엄마가 너 건강 챙겨주는 건데 왜 화를 내? 엄마 그건 우리 일이에요. 우리 일? 너는 엄마 아들이야. 엄마가 관리 안 하면 누가 해? 며느리? 며느리가 뭘 알아? 시어머니는 거침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너 오늘부터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야 해. 우리 아들 출근 준비시켜줘야지. 예? 준호 씨는 9시 출근인데. 그래서 7시에 일어나는 거야. 밥 차려주고 옷 다려주고 구두 닦아주고 출근길에 차까지 태워다 줘야지. 차는? 준호 씨가 운전하는데요. 그러면 현관까지는 배웅해야지. 그리고 저녁에는 6시까지 퇴근해서 저녁 준비해놔. 어머니 저도 직장인이에요. 저도 퇴근 시간이 있어요. 그럼 회사 그만둬. 결혼했으면 살림에 전념해야지. 예? 유진 씨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연봉도 준호 씨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라니? 어머니 저는 제 일이 좋아요. 그만둘 생각 없어요. 뭐? 시어머니 말을 안 들어? 야, 이게 지금 대드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이에요. 인생? 결혼하면 내 인생은 우리 집안 인생이야. 시집 왔으면 시댁 말 들어야지. 엄마 그건 좀. 준호 씨가 끼어들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에게도 소리쳤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엄마가 며느리 교육 좀 시킬게. 교육이요? 유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교육. 너 같은 요즘 애들은 시집살이가 뭔지도 몰라. 어머니가 친절하게 가르쳐 줄게. 그날 밤 시어머니는 신혼집에서 자고 갔습니다. 신혼부부의 침대 옆에 간이 침대를 펴고 어머니 집에 안 가세요? 오늘은 여기서 잘 거야. 너희 첫날 밤 제대로 하는지 봐야지. 예? 유진 씨와 준호 씨는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뭐 이상해? 우리 아들 첫날 밤인데 엄마가 지켜봐야지. 너무 무리하면 안 되니까. 그날 밤 신혼부부는 손도 잡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 안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유진 씨와 준호 씨는 신혼여행을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발리 5박 6일. 리조트도 예약하고 스파 패키지도 신청했습니다. 유진 씨는 이번 여행만큼은 시어머니 없이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출발 3일 전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 어머니야. 네 어머니. 신혼여행 일정표 좀 보내줘. 예? 왜요? 내가 체크 좀 해봐야지. 너희가 짠 거 믿음이 안 가거든. 유진 씨는 할 말을 잃었지만 시어머니와 싸우기 싫어서 일정표를 보냈습니다. 30분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또 왔습니다. 며느리 일정 완전 엉망이야. 예? 뭐가요? 첫날부터 스파를 가? 그건 마지막 날 가는 거야. 그리고 둘째 날 스쿠버 다이빙. 우리 아들 물 무서워하는데 왜 바다에 들어가? 셋째 날 트레킹. 우리 아들 무릎 안 좋은데. 어머니 준호 씨랑 다 상의하고 정한 건데요. 상의? 우리 아들이 뭘 알아서 상의를 해? 며느리가 꼬드긴 거지. 어머니가 일정 다시 짰어. 카톡으로 보낼게. 곧 카톡으로 새로운 일정표가 도착했습니다. 유진 씨는 그걸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1일차 공항에서 어머니 픽업 호텔 체크인 후 어머니와 저녁 식사. 2일차 어머니와 쇼핑 어머니와 마사지. 3일차 어머니와 시장 투어 어머니와 전통춤 공연 관람. 4일차 어머니와 사원 투어.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응? 새 일정표. 근데 왜 전부 어머니랑이에요? 그래야지. 어머니도 발리 가고 싶었거든. 우리 아들 신혼여행에 딱 좋은 기회네. 예? 어머니도 같이 가신다고요? 당연하지. 벌써 비행기 표 예매했어. 너희랑 같은 비행기 옆자리로. 유진 씨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어머니 이건 신혼여행이에요. 신혼부부끼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가족 아니야? 가족끼리 여행 가는데 뭐가 문제? 어머니 정말 안 돼요. 이건 안 된다고? 야, 이 며느리가 지금 감히 시어머니한테 안 된다고 해? 너 지금 버릇없게 구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버릇없는 게 아니라. 됐어.
준호한테 직접 말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30분 후 준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엄마가 같이 간대. 나도 들었어. 안 된다고 했어. 그게 엄마가 벌써 표 끊었대. 취소하면 위약금 내야 한대. 그럼 위약금 내. 이건 우리 신혼여행이야. 여보, 엄마가 울고 있어. 나만 믿고 살았는데 며느리한테 무시당한다고. 준호 씨, 당신 정신 차려. 지금 누구 편이야? 편은 무슨. 그냥 엄마가 불쌍해서. 불쌍? 나는 안 불쌍해. 내 신혼여행은? 결국 말다툼 끝에 박정희 씨는 신혼여행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캐리어 좀 들어줘. 네, 엄마. 준호 씨는 어머니 캐리어를 끌었고 유진 씨는 자기 캐리어를 혼자 끌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더했습니다. 좌석 배치가 창가 박정희 씨, 중간 준호 씨, 통로 유진 씨였습니다. 아들아, 엄마 손 좀 잡아줘. 비행기 무서워. 박정희 씨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호 씨는 어머니와 손을 잡은 채 6시간을 보냈고 유진 씨는 통로 쪽에서 혼자 잡지를 봤습니다. 발리에 도착해서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 호텔 방은 따로 예약하셨죠? 예약? 왜 따로 예약해? 우리 같은 방 쓸 거야. 예? 방 하나에 침대 2개 있는 거 예약했어. 준호는 엄마랑 한 침대 쓰고 며느리는 혼자. 어머니, 말도 안 돼요. 뭐가 말이 안 돼? 어머니가 아들이랑 자는데? 며느리는 남의 여자잖아. 그날 밤 유진 씨는 혼자 침대에서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시어머니가 아들을 껴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모든 일정이 박정희 씨 중심이었습니다. 아들아, 엄마 이거 사줘. 아들아, 엄마 사진 찍어줘. 아들아, 엄마 배고파. 준호 씨는 하루 종일 어머니를 챙겼고 유진 씨는 혼자 뒤처져 걸었습니다. 셋째 날 유진 씨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 둘이서만 저녁 먹을 수 있을까? 응? 엄마는? 어머니는 호텔에서 쉬시라고 하고. 그건 엄마가 서운해할 것 같은데. 나는 안 서운해. 이게 신혼여행이야, 효도여행이야?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엄마가 들어. 바로 그때 박정희 씨가 다가왔습니다. 뭐? 엄마 빼고 둘이 저녁 먹자고? 며느리, 너 지금 시어머니를 왕따 시키는 거야? 왕따가 아니라. 닥쳐. 너 같은 버릇없는 며느리는 처음 봐. 우리 아들 신혼여행에 끼워줬더니 감사할 생각은 안 하고. 끼워준 게 아니라 어머니가 억지로. 뭐? 억지로? 내가 억지로? 시어머니가 갑자기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나 같은 엄마는 죽어야 해. 아들 위해 평생 살았는데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 듣네. 으앙. 길거리 한복판에서 시어머니가 통곡하자 외국인 관광객들이 쳐다봤습니다. 준호 씨는 황급히 어머니를 일으켰고 유진 씨에게 눈빛으로 사과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유진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틀렸다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일상은 더 끔찍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예 신혼집 열쇠를 복사해서 매일 아침 7시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일어나. 우리 아들 아침 차려줘야지. 어머니, 제발 좀. 뭐? 제발? 시어머니한테 제발이라고 말해. 버릇없는 거 봐라. 준호 씨는 항상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우리 위해서 오시는 건데. 위해서? 나 미치겠어. 이게 정상이야?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이해 좀 해줘. 이해? 내가 뭘 더 이해해? 결혼식 때도 신혼여행 때도 매일매일도 다 참았어. 어느 날 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유진 씨와 준호 씨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밤 11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파자마 차림으로 신혼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몇 시인데요? 그게 중요해? 엄마가 집에서 자려니까 무섭더라고. 오늘 여기서 잘게. 예? 어머니 집은 차로 10분 거리예요. 10분이면 멀지. 그리고 너희 침대 크잖아. 셋이 자면 돼. 어머니. 왜? 가족끼리 같이 자는데 뭐가 문제야? 아들아, 이리 와. 시어머니는 준호 씨와 유진 씨 사이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역시 아들이랑 자야 편해.
며느리는 저쪽으로 좀 가봐. 줘봐. 유진 씨는 침대 끝으로 밀려났습니다. 자기 침대에서. 그날 밤 유진 씨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나는 대체 뭐지? 이 집에서 나는 뭐지? 아침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왜 거실에서 자? 침대 불편했어? 유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침은 차려야지. 우리 아들 출근 준비. 어머니. 응? 저 이혼할게요. 시어머니와 준호 씨가 동시에 유진 씨를 쳐다봤습니다. 뭐? 이혼? 네, 이혼하겠습니다. 야, 너 지금 장난해?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한 달이면 충분히 알았어요. 이 결혼은 틀렸다는 거. 뭐가 틀렸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해준 게 아니에요. 강요한 거예요. 제 결혼식을 망쳤고 제 신혼여행을 망쳤고 제 일상을 망쳤어요. 망쳤다고? 내가? 내가 우리 아들 위해서 한 건데 그게 망친 거야? 우리 아들이요? 어머니 준호 씨는 이제 제 남편이에요. 어머니 아들이기 전에. 웃기지 마. 아들은 평생 엄마 아들이야. 며느리 같은 건 언제든 바뀔 수 있어. 그럼 바꾸세요. 저 나갈게요. 유진 씨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허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엄마 어머니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준호 씨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뭐? 너도 며느리 편 들 거야? 편이 아니라. 진짜 어머니가 좀 심하셨어요. 심해? 내가? 너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바쳤는데 심하다고? 그건 제가 부탁한 적 없어요, 엄마. 시어머니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엄마 저 이제 어른이에요. 결혼도 했고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너 지금 엄마를 버리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독립하는 거예요. 독립? 결혼이 독립이야? 넌 평생 엄마 아들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진 씨는 짐을 쌌습니다. 결혼식 때 입었던 웨딩드레스, 신혼여행에서 산 기념품, 자기 옷가지들. 며느리 너 진짜 나가는 거야? 네, 후회할 거야. 후회는 이미 충분히 했어요. 결혼한 걸 후회했으니까. 유진 씨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너 나가면 끝이야. 다시는 우리 집 문 안 열어줘. 괜찮아요. 다신 안 올 거니까. 유진 씨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준호 씨가 손목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알아? 응. 엄마한테 너무 휘둘렸어. 너한테 미안해. 준호 씨, 당신은 선택해야 해요. 엄마 아들로 살 건지 제 남편으로 살 건지. 나. 준호 씨는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아들, 내가 누구 편이야? 엄마야, 저 여자야? 엄마. 선택해. 지금 당장. 준호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는. 바로 그 순간 유진 씨가 손목을 빼냈습니다. 됐어요. 여보? 선택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사람이랑은 못 살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1초도 안 걸렸을 텐데. 유진 씨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자유다. 3개월 후 유진 씨는 이혼 조정을 마쳤습니다. 준호 씨는 끝까지 어머니 곁을 떠나지 못했고 결국 유진 씨가 위자료도 포기하고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유진 씨는 새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온전히 자기만의 공간.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곳. 어느 날 유진 씨는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신부는 한 명이면 충분해요. 결혼식에도 인생에도.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은 혼자지만 언젠가 진짜 자기만을 사랑해줄 사람을 만날 거라고 믿으며.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세 사람이 아니고요.
물론 양가 부모님은 소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일상을 지배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건강한 결혼은 건강한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되 배우자를 우선하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결혼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